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필라테스 하실 때 귀신을 목격을 했던 이야기인데, 김양희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강생들에게 뭔가 붙어있던 귀신이라든지, 다양한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김양희님. 김양희님께서는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하시고. 네, 지금은 그냥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른 거 가실 때, 뭐 일 있으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대타 정도? 아무래도 저는 주업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항상 할 수도 없고, 이제 실적도 뭐 논문 실적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5번 그냥 제 운동 삼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떤 귀신을 목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귀신이 많이 목격이 되나요? 사실 센터에도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요. 릴렉스 한다고도 틀고, 그냥 좀 파워 요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좀 더 신나는 음악도 틀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오시면 붙어있는 귀신들도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주로 그런 식이 될 것 같네요. 궁금했어. 3개. 네. 하나는 붙어있던 얘기고, 2개는 그 센터 내에서 겪었던 얘기일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일의 영역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자격증이나 공연 같은 그런 목표를 두고서 하면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 당시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강사 생활 투잡하는 동안 겪었던 일 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이야기는 자격증 준비하던 때 겪었던 일이거든요. 당시에 원래 다니던 필라테스 요가 학원이 있었어요. 다만 이곳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수업은 다른 전문기관 가서 받고 연습만 여기 와서 이곳 선생님이 교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대문구에 있는 학원이에요. 이 학원은 마지막 9시 타임 수업을 마치면 10시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 씻고 옷 갈아입으시고 전체 빠져나가고 나면 한 9시 40분? 이때부터 이제 저는 혼자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이든 뭐 남성분들이든 필라테스나 요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자세 있게 교정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면은 거울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곳은 정면과 왼쪽이 거울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거울들 중심으로 앉아서 몸을 풀기 시작했죠. 대부분 이제 조금 이완될 수 있게 음악을 틀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음악 틀고 스트레칭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다운독이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제 강아지들이 앞발 펴고 엉덩이 들면서 기지개 펴는 자세를 본딴 그런 동작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발을 약간 벌린 상태로 엎드려 뻗쳐 자세, 푸시업 준비 자세 이런 거 떠올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동작을 한 상태라면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 제 뒤쪽이 보이겠죠.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다리 사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레 턴하는 것처럼 양발이 뱅글르 턴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 뭐야? 발레 보시면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턴하시는 거 말고 뱅글뱅글 돌면서 발끝으로 자리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동작인데 그 모습이 발만 클로즈업 돼서 다리 사이에서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 당시 봤던 딱 그 모습이에요. 오,
진짜 깜짝 놀라서 바로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쎄하기는 한데 일단 안 보이니까 다시 다운독 자세를 유지했어요. 근데 또 제 왼쪽 발 뒤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뱅글 턴을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굳어서 다리 사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번에는 다시 그 발이 보이는데 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동작을 할 때 들리는 소리들, 인기척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옷 스치는 소리나 뭐 매트 소리 이런 게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고개만 들어서 정면 거울을 딱 봤죠. 거울에 어떤 여성분이 팔을 앞으로 해서 커다란 공을 안고 있는 발레 동작 중에 아나방이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동작을 하고서 발은 한쪽은 앞으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콩콩콩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공간도 아니고 제가 있는 룸에 불이 전부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환한 공간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진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선생님한테 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하겠으니까 내일 다시 봐달라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다시 학원을 가서 마지막 타임을 이제 수강하고 이분들 보내고 남아서 더 연습해야지 하고 있었죠. 예. 네, 마지막 타임 수강하려고 대기하면서 이제 매트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타임을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안면을 좀 트게 되고 대화도 조금씩 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저랑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뭐 자격증 준비 잘 돼가냐, 자격증 따면 우리도 좀 알려달라, 여기서 근무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지금 있는 우리 필라테스 학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필라테스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도구를 쓰는지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 학원에는 발레핏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발레 동작과 필라테스 동작을 응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이 선생님이 바뀌었다, 뭐 잘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이전 선생님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궁금하네, 뭐 한번 들어와 봐야겠다,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회원들 수업을 끝나고 선생님이랑 남아서 연습을 하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룸에서 똑같이 거울 보면서 혼자 룸 한가운데 앉아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레 동작이기는 한데 아마 스트레칭 하면서 많이 하실 거예요. 배우시는 분들은. 그 포인 플렉스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제 우리 니은자로 다리 쭉 뻗고 앉으셔서 발가락을 위로 하고 뒤꿈치를 앞쪽으로 쭉 밀면서 종아리 근육 당기게 하는 동작이 플랫이고요. 발가락을 앞으로 쭉 당기는 느낌으로 다리 길게 하는 게 이 동작이 포인이거든요. 이 동작을 하면서 속으로 포인, 플랫, 포인, 플랫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코칭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인, 플랫, 포인, 플랫, 어깨 힘 빼고 이제 그 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직 룸에 입장을 안 하신 상태예요. 어? 저 혼자 룸 안에 있던 거죠. 뭐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동작을 멈추면 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알아차린 것을 이 친구 또한 알아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멈추지 않고 제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때 나오던 음악 아마 쉬는 시간 음악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 중에 틀어놓는 음악은 아니고 그냥 학원 오디오 목록에 있던 랜덤 재생곡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사이인가요? 예.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후렴구 있잖아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날 보는 널 보는 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정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물론 이게 기계 오작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그 유리를 통해서는 룸 전체가 보이니까
눈만 막 내구르르 굴렸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의 정적 동안 제 심장 소리만 쿵쿵쿵쿵 들리는데 엄청 긴장하면 심장이 막 진짜 뚫고 나올 것처럼 뛰는 거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예. 그 상태로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귀에서 보인, 블랙, 보인, 블랙,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해? 이거를 듣고 딱 굳어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딱 상황이 다행히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랑 한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틀 전에 제 뒤에서 발레 턴하던 그 콩콩 뛰던 여자 있죠. 네. 엄청 빼빼 마른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우리 선생님 지도에 맞춰서 저랑 같이 동작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 2시간 내내 옆에서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나가면서 제 선생님이 현관에서 이제 문 잡고 핸드폰 프레시 안에 비춰주시고 제가 룸 마지막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불 끄면 보일까봐 엄청 쫄렸었어요.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 단속을 하고 내려와서 학원이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밖에 나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혹시 깜빡한 거 없나 하고 학원을 딱 올려다 봤는데 제가 연습했던 그 룸 창가에 그 여자가 서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못 본 척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지하철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걸어가는데 자꾸 그 발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이나 뭐 행동, 말 다 발레와 관련이 있고 그 회원분들이 또 발레비 선생님 바뀌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기존 선생님 바뀌었나 봐요 하고 여쭤봤죠. 네. 담당 선생님한테 했더니 이 선생님이 발레 전공이셨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원래 발레핏 하시던 분이 단기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후배였는데 이제 만족도가 좀 되게 높았나 봐요. 그래서 더 근무해줬으면 했었는데 발레 유학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출국을 했다. 그냥 본인 꿈이 있으니까 아쉽기는 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사실 뭐 관련성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꾸 발레랑 엮이니까 여쭤본 것뿐이거든요, 이건. 근데 선생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원룸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학원에 있는 지방령 같은 애가 하루 종일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따라하나 보다 생각만 했어요, 이날은. 근데 이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을 제가 학원을 못 갔어요. 제가 아파서 못 간 건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며칠 쉰다고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래서 일주일 쉬고 이 다음 주에 주말에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했더니 아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제가 일주일 만에 이 센터를 열었으니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청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 자체는. 그래서 이날은 정규 오픈 전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자격시험이 급해서 먼저 하루 당겨서 보기로 한 날이랑 하루 종일 선생님이랑 저만 학원에 있었거든요. 네. 네, 룸이랑 기구랑 닦고 청소를 하는데 룸 뒤편에 보면 덤벨이나 뭐 미니볼, 요가링 이런 거 모아둔 작은 사물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토슈즈랑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함부로 덥석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선생님 이거 누구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이 토슈즈? 하고 오셔서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 뭐 당황해서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달랬죠. 조금 진정이 되시고 물으니까 그 유학 가신 발레핏 하신 선생님 있죠. 예. 그분 거래요. 그래서 뭐 문제 있겠냐. 유학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봤던 귀신 때문에 괜히 내가 쫄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이 출국한 지 5일 만에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반드시 뭐 그런지는 알아봐야겠지만 해외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대요. 모르고 계시다가 화장하고 들어와서 연락을 받았고 그게 지난주 저랑 대화 나눈 그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빈소가 마련되고 3일 내내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마치고 또 엄청 알아누웠다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안타까웠죠. 토슈즈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맞다면 제가 보던 영가가 그분인 건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건에 모이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네.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련이 그대로 응집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슈즈가 저희 원장 선생님이 발레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 거라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다운독 자세할 때 다리 사이로 보였던 토슈즈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제가 너무 그게 강렬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소하다가 발견했던 토슈즈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구나, 더. 그쵸. 제가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함부로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분 거라고 하니까 그 모양인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슈즈는 우리 원장 선생님이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이제 가족들 동의 받아서 가져다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좀 그러면 너무 좋죠. 젊을 때 꿈을 가지고 가셨는데 5일 만에 그랬다고 하니까 마음 많이 안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러면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나요?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실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보통 저녁 타임에는 퇴근하시고 귀가하시기 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11시 타임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어머님들 있죠. 출근시켜놓고 이제 약간 시간이 되실 때 오시는 그런 네네.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데 저희 11시 타임에 어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정말 푸근하고 딸같이 잘 챙겨주는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반찬도 저 혼자 산다고 챙겨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레슨 들어가기 전에 보통 저희가 어디 다치신 데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하거든요. 네. 항상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재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드리고 아니면 동작을 할 때 무리하지 않도록 뭐 어머님은 다리 내려놓고 하세요라든가 조절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근데 이 아주머니는 늘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허리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예. 저 허리띠처럼 허리를 꼭꼭 싸매고 있어요, 얘가. 뱀이 그런다면 좀 아나콘다 같이 큰 구렁이? 엄청 컸어요. 와. 저는 도시에서 이런 동물용 중에 뱀은 처음 봤거든요. 이 뱀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혹시 이분이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게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내가 괜히 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이 아닌데도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 보면 레슨 마치고 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동물인데 뭐 그게 크게 거슬리나요? 할 수도 있는데 레슨을 하면요. 자세 교정이나 동작 도와드린다고 신체에 터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가장 많이 터치하는 부분 중에 한 곳이 허리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늘려드리고 세워드리고 할 때마다 손을 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분을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 뱀이 방울뱀 경계할 때 꼬리에서 나는 파란 소리 있죠. 싹 하면서. 네, 싹 하면서 그 파란 그걸 계속 내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댈 때마다.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살생을 좀 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뱀 죽이셨어요?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어머님이 마치고 뭘 꺼내면서 저를 주시는데 선생님 이거 남편이 담근 뱀술인데 조금 더 묵혔다가 한 잔씩 드셔요?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역시나가 역시나네. 술 담그는 그 우리 비싼 유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펄이 딱 들어간 인삼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저한테 주시는데 작은 뱀이 유리병 안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인삼이나 버섯이면 표고 이런 거면 제가 좀 고민이라도 하겠는데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눈앞에 허리에 구렁이 같은 뱀이 떠리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제가 넙죽 받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다. 그냥 가져가셔요. 제발 가져가셔요. 이렇게 했죠. 아유 선생님이 젊어서 그러는데 이게 다 약이라고 잘 보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열어가지고 종이컵에다 바로 따라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드시는 순간에 허리에 있던 뱀이 코브라 휙 쓰는 것처럼 허리를 휙 들더니 쓱 이러면서 어머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와. 더더욱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음 레슨 시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하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에 항상 11시 타임에 나오시는 이 어머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날도 안 나오세요. 이상해서 저녁 타임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가할 때 원장 선생님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뱀술 어머니 운동 쉬시냐고 하니까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운동 끝나고 집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좀 크게 다치셨다고. 한 달 뒤에나 다시 운동 시작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뱀 때문인가 생각은 했죠. 물론 이제 뱀이 그러고 있어요.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안 다칠 수 있는 일 아니었나라고 저도 생각은 들었어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시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말 못하는. 이게 그냥 우리들 사이니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안 믿어요. 웬만한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러니까요. 제가 무당이 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발을 헛디드신 건지 인과관계도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 촉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본다거나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저는 이게 선무당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선무당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무당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해결도 못할 거면서 그게 선무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누군가를 진짜 살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너가 말해서 그런 거다. 재수없게. 예. 이럴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뱀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네. 말은 못해도. 그러던 찰나에 7시 타임 20대 직장인 회원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에 뱀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뱀 파티야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했죠. 저는 진짜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이 인과관계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뱀술 어머님이 허리에 뱀을 감고 있었고 허리 다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리에는 너무 강력하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성 회원님을 목에 감고 오니까 목은 호흡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이분이 레슨 전에 하시는 말씀이 뱀술을 호기심에 반잔을 먹었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더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예.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또 안 보이길래 시간이 좀 지나고 살짝 한번 뱀술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입에도 안 대신대요. 집에 있는 것도 보고 있으려니까 좀 마음도 괜히 안 좋고 해서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 20대 직장인 여성분 보고 버렸어요? 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레슨 들으러 이분이 오시는데 뱀술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모녀지간이셨어요. 어머님은 오전반 듣고 따님분은 저녁반 듣고 계셨던 건데 같은 집이니까 같은 술이었나 봐요. 그게. 와. 저 진짜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모녀지간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이게요, 뱀술을 먹던 먹지 않던 그 어머님이 드셨잖아요? 그쵸. 그럼 아마 그 뱀 그 원한 때문이라도 그 집안을 작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저 그 뒷사정까지는 뭐 버렸다고 하시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산에서 큰 뱀 한 마리랑 작은 뱀 두 마리를 잡으셨대요. 큰 뱀 한 마리는 진작 다 드셨고 네. 한 마리는 저를 주려고 가져오신 거고 예. 한 마리는 집에 둬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따님이 드신 거죠. 뱀술 어머님 허리에 있던 그 구렁이 같은 뱀은 진짜 컸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동시에 잡고 이랬으면 작은 뱀들이나 큰 뱀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가만히 있다가 작은 뱀들까지 술로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해를 끼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게 그 큰 뱀의 새끼였으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세 마리를 딱 잡아왔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저는 내 평생 뱀술은 입에 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진짜 다짐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지? 나 뱀술 먹는데? 하는 사람도 지금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뭐 전시해 두신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 근데 그러면, 김양희님. 네. 귀신을 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술로 담궈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네.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걸 좀 여러 번 목격은 하셨나요? 뭐, 예를 들어 뭐, 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개 귀신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아프게 돼 있는 강아지가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이건 좀 슬픈데 이게 그 약간 학교 선배의 말을 빌리자면 예. 이 오빠가 다시는 개를 먹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오빠 뒤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잠깐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이유가 시골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개를 잡는데 몽둥이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바로 그렇게 죽진 않았나 봐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상태로 애가 꼬리를 흔들면서 아저씨한테 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오빠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거를 보고 난 절대 개 못 먹는다 다짐을 했는데 제가 할머니 댁 갔다가 그 아저씨가 개를 먹는 아저씨인 건 알아요. 이건 앞에 오빠랑은 다른 저의 할머니 댁.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던 강아지였는데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근데 걔가 이게 머리 한쪽이 함몰돼서 꼬리 흔들면서 아저씨 따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커서 알게 됐죠. 그 팔랐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 주위에서 뭐 동물을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분은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께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친구는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참 엄청나네 진짜.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동구에 있는 센터에서 레슨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주업으로 삼았던 직종이 아니라서 이 분야의 모든 강사님들의 생태를 알고 있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제 경험에 의하면 개인 샵을 오픈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한 곳에는 거의 상주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월수금 오전에 A 학원이나 뭐 센터 나가면 화목 오전은 B 가고 주말에는 연습실 대관에서 개인 수업 진행하기도 하고요. 뭐 저 역시 당시 기본적으로는 학생 신분이었고 다만 학교 수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센터랑 노원구 센터에서 격일로 저녁 시간대에 마감 타이밍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되는 이야기는 성동구의 이야기인데 제가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수업 전에 가끔 막 수다도 떨고 해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수많은 얘기들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가 당시 성동구 센터에 있는 룸 중 한 곳에 천장에 보면 중간에 구멍 한 개가 탁 뚫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캐틀벨 시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캐틀벨. 아령이랑은 좀 다른데 무게 중량 치는 느낌은 똑같고요. 손잡이가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손잡이 예. 흔들흔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들어 올리시다가 진짜 지쳐서 마지막 힘을 짜내셨나 봐요, 이분이. 그러면서 캐틀벨을 위로 팍 던져가지고 천장 하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깨졌어요. 그게 깨졌는데 이제 구조상 그걸 수리를 하려면 천장 전체를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 보수 공사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회원분들 말씀이 거기 아래가 그렇게 싫대요. 그 구멍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예. 그래서 항상 레슨하다 보면 그 아래 자리가 꽉 차지 않는 이상 자주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비어 있을 때가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두고 누워서 가만히 릴렉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원분이 눈 감고 이제 릴렉싱을 하시다가 눈을 살며시 뜨시는데 그 구멍 안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서 눈을 마주쳤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동구랑 노원구 오후타임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노원구 센터의 회원님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봤더니 이제 워낙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센터에서 내가 가능한 시간에 레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원데이 레슨 1회, 5회 막 끊어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성동구에 그런 분을 만나서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회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성동구 그 센터에서 너무 많이 그만두시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소문을 만든 건지 뭐 샤워실에서 귀신 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탈의실에서 귀신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는 거기서 뭐 못 느꼈거든요. 막 크게 뭐를 본다거나 느끼거나 그걸 못했어요, 저는. 예. 이것도 저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규 레슨 시작하기 전에 그 룸에 혼자 들어갔어요. 네. 이제 학원의 원장님은 밖에서 일찍 오신 회원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 혼자서 그 룸에 들어가서 구멍 아래에 매트를 깔고 가만히 누워서 보고 있었죠. 그 구멍을. 도대체 뭘 보신 걸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구멍을 보고 있는데 뭐 확실히 누워서 보니까 건물 시멘트 천장이 있고 그 아래 약간 공간을 두고 하판으로 천장을 덧대어 놓은 형태라서 어둠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뭔가 착시 현상처럼 형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당시의 감정은 정말 명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상의 머리가 백발이었거든요. 천장 안쪽 공간이 어둡다 보니까 좀 이 백발이 유난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때는 거의 처음 어릴 때 멋모를 때 이 이후에는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말을 걸었어요. 누구니? 하고 입으로 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넌 뭐야?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몰라? 들리더라고요. 예. 이게 들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올바른 표현이 맞는지. 그러니까 울려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몰라? 나 배 아파.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천장을 보니까 안 보여요. 몰라? 나 배 아파. 가고 싶어.
이 말이 자꾸 맴돌아서 구멍 안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예. 저 굉장히 진짜 쫄본데, 나 지금 생각해도 어째서 그랬는지, 원장님이랑 그 일찍 오신 어머님 회원분 보고 의자 좀 잡아달라고 해서 안을 봤어요. 와. 안에 작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꺼냈죠. 예. 셋이 이제 모여서 열었는데, 와,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새빨간 덩어리에 면도칼이 막 수십 개가 꽂혀 있어요. 양밥 쳤다 이거. 그쵸. 와. 3명이서 너무 놀랬는데 이 어머님 예. 회원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돌비님 말이었어요. 양밥 아니야? 이러시는 분. 예. 저는 양밥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를. 네. 저 이제 이때 딱 처음 알았는데 원장님이랑 저랑 그게 뭐예요? 양밥이 뭐예요? 이랬죠. 예. 했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이 아는 무당이 있다고 지금 바로 갔다 오신대요. 예. 근데 그 사이 이제 원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소름 돋는다 이러면서 막 양밥이 뭔지 검색해보고 그랬죠. 예. 1시간쯤 지났나? 이 어머님이 다른 좀 아주머니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신다는 그 무당분을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빨간 게 뭐냐라고 했더니 동물 암컷의 생식기래요. 업종마다 다른데 뭐 비슷한 양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동물 종류도 밝히지 않았고 또 제가 많이 다르게 표현을 한 것도 있으니까 절대 안 따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 생식기에 면도칼을 수십 개를 꽂아놨으니까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 말뚝 박아서 맥 끊어 놓는 것처럼 네. 장사 안 되는 그런 양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생식기가 뭔가 손님 오고 이런 거라면 그걸 끊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본 그 령이 이 주인이 맞다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그 말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끔찍하다. 저는 더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그런 선명한 기억 중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지우고 싶은데 사실은. 진짜로 이게 화사연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행히 그 무당분이 뭔가 또 비방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센터 주인은 아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랬는데 제 원장님 보고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있으면서 뭐 집히는 거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원장님이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 당시에 맞은편에 필라테스 학원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요. 예. 거기로 회원들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역시나가 또 역시나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회원이 좀 추진력이 있으세요. 네. 저보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같이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가기 싫었는데 끌려갔죠. 아시잖아요. 근데 양밥 했다고 따져서 양밥 했다고 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딱 잡아떼겠죠. 자기 아니라고. 다만 제가 놀랬던 부분은 그 새로 오픈한 센터의 원장이 제가 이 성동구 센터에서 가르치던 회원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센터에 다닐 때 자격증을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예전에 예. 저처럼. 그래서 제가 마감하고도 좀 같이 도와드리고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캐틀벨로 천장 뚫은 것도 이분이에요. 다 계획이 있구나. 큰 그림을 이렇게 또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격증 따서 축하한다고 저 축하해요. 같이 또 열심히 해요. 이러고 한 2주인가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셔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큰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마주친 거죠. 함부로 의심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맞아 떨어지네. 그니까요. 예. 근데 여기 또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폐업했어요, 여기. 당연하죠. 양밥 훅훅훅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시 저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쵸. 이렇게 비방치고 했으니까.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징했던 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 끔찍합니다. 이게 그냥 필라테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쟁 업종에 이제 관련돼서 그렇게 양밥을 의뢰하거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3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짧은 거 하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채팅 보니까 운동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하는 애들 있어요. 옆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은 그 사이드 플랭크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플랭크를 옆으로 하는 건데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나머지 한 손은
천장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쉽게 네.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다시 정 플랭크 자세로 돌아와서 반대편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네. 반대편으로 하는데 웬 여자 하나가 옆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정말 그때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눈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회원님 중에는 하루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원래 6시 타임이셨는데 5시 타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랬더니 오늘 시어머니 제사라서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 어머님 끝날 때까지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끝나니까 다시 엎어 가셨어요. 끔찍합니다. 진짜로. 이게, 나 그 양밥 얘기 소름 돋네. 와. 그쵸. 저는 뱀 이야기랑 양밥 이야기는 제가 겪은 반전 실화 중에 좀 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동물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게 아마 이성적인 거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유흥 쪽에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있고, 곤충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곤충? 네. 사마귀, 막 돌마귀 이런 거? 돌마귀는 안 할 거고. 그래요. 돌마귀. 예. 아이고. 아무튼, 김양희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필라테스 강사하시면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또 이렇게 늦은 밤에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그냥 충격에 또 충격입니다. 예, 뱀술도 그렇고, 양밥도 그렇고,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절대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뱀술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입는다, 아닙니다.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양밥, 이렇게 또 천장에다가 그 함을 또 올려놔서 항아리에다가 또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또 충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대추쌍화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추쌍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아파트 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고 퇴근할 때 항상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 정말 무서워지면 정말 무서워지죠. 여러분들. 자,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돌빈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아유,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그냥 귀신보다 먹고 사는 게 더 무섭다 보니까. 맞죠. 그것만큼 네네. 또 무서운 게 없죠. 오늘 대추쌍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이상한 걸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기 전 어느 겨울날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분들은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냥 예. 허구한 날 이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이제 새벽 늦게 이제 아침 돼서야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뭐 술자리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더 나가서 이제 또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맥을 넓히는 거기에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제 중심점이 되는 이제 돌비라는 친구도 그때 알게 되거든요. 예. 우선 이 돌비라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키가 굉장히 컸고 이제 성격은 조금 얌전한 편인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겼었어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외모가 이제 평탄은 된다 싶은 사람들도 돌비 옆에만 서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오징어가 돼버릴 정도였거든요. 저 포함해서요. 뭐 친구들도 이제 뭐 평소에 돌비한테 야 진짜 네 같은 얼굴로 살면은 어떤 기분이냐 이러면서 농담 아닌 농담도 하기도 했어요. 뭐 단적인 예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은 뭐 서비스의 시옷자도 못 받아봤는데 예. 돌비랑 마시는 날에는 뭐 음료수는 기본이고 뭐 어쩔 때는 이제 안주까지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돌비가 뭐 솔직히 재미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하, 예. 그냥 존재만으로 이제 술자리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잘생겼으니까 이제 이성과의 술자리 합성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비는 이제 저희 술자리에 얼굴 마담을 담당했죠. 그렇게 돌비랑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멍해지더니 그냥 술잔을 든 채로 애가 그냥 그대로 굽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에서 네. 다 같이 짠 하고 이제 야 마셔 딱 이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 다 마시는데 그 친구만 이제 짠한 그 자세로 이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옆에 툭 치고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니야 마셔 이러고 마시고 이제 술자리가 끝나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전에 밖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허공 구석 한 군데를 이제 보면서 담배는 피우지도 않고 손에 들고만 있고 한 군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기분이 진짜 꺼림칙했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그 친구가 이제 흡연을 하다 말고 한 군데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연가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서 혹시나 얘가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예. 이제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너 귀신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끼리는 이제 욕이 기본일 거고 뭐 그런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는 저도 괜히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입을 안 열고 있었죠. 네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1월 어느 날이었어요. 술자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네 부모님이 부부동반 여행을 가셨다고 자기 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뭐 술도 이제 뭐 몇 박스를 사놨고 뭐 안주도 이것저것 많으니까 몸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저는 제 딴에 예의 차린다고 이제 친구네 집 앞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안주거리랑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몇 개 사가지고 가려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 발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딱 내딛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싹 돋더니 기분이 진짜 찝찝한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막 신경 막 거슬리게 하는 그런 거. 제가 정확히 딱 그런 기분이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조금 있으면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도착을 해보니 이제 친구들 몇 명은 도착해가지고 벌써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도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이제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시고 한 석 잔쯤 마셨을 때 이제 돌비가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면서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오후 5시부터 시작했던 술자리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더라고요. 예. 뭐 술은 진작에 동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코올에 분출인 이제 20대 청년들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한 명이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돌비가 걸렸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흡연도 할 겸 나도 같이 갈게 하고 이제 같이 따라 나갔어요. 이제 술하고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를 이제 구비를 하고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서 이제 흡연을 하면서 이제 시답잖은 얘기를 하면서 있었죠.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와중에 돌비가 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예. 그러더니만은 쟤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애들이 이 시간까지 밖에 있는데 신경을 안 쓰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만 들었는데 그냥 뭔가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소름이 탁 돋으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막 웃음소리랑 비명소리랑 막 뒤섞인 그런 소리 아시죠? 오, 예. 야하하하 막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진짜 애들인가? 하고 돌비가 바라보는 방향을 딱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바로 돌린 다음에 돌비 팔을 붙잡고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런데 돌비가 갑자기 제 팔을 딱 뿌리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갑자기 왜 난린데 너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는 일단 들어가자 그랬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야, 너 걔네 보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돌비는 나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애들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이상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너 생각을 해봐. 이 한겨울, 그것도 이 늦은 밤에 새벽에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와, 딱 그랬어요. 반팔 입고 있었어요? 애들이 한 명은 반팔에 이제 면바지 긴 걸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이제 민소매에다가 심지어 반바지에다가 그
난방 있잖아요. 체크 난방. 예. 체크 난방을 이제 허리춤에 묶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돌비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멍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정신 차리라고 뺨을 딱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바로 뒤쪽에서 아저씨 뭐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약간 웅얼웅얼거리는 식으로 들리죠. 물 먹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예. 원래 이제 공포 영화의 법칙이 이제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제가 항상 그 빌런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 마냥 이제 뒤를 탁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어린 아이 둘이 서 있었어요. 예. 복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복장이었고 일단 둘의 외형을 설명하자면은 피부가 일단 굉장히 창백하고 입술은 그냥 시퍼렇트못해 그냥 보랏빛이었고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이란 혈관들은 다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막 비치는 거예요. 피부 틈으로. 와, 미쳤다. 이거 그림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제가 봤던 거를 그렸는데 눈, 코, 입은 제가 그냥 대충 상상해서 그린 거고 외형적인 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눈, 코, 입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제가 뒤를 돌아봤고 눈이 마주치니까는 갑자기 얘네들이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저씨 우리랑 놀아요. 아저씨 우리 너무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놀아줘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돌비는 계속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인 거예요, 얘가. 예. 저는 이제 귀신을 이제 무시하고 빨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돌비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육두문자를 다 하면서 팔을 붙잡고 이제 아파트 이제 공동현관 쪽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예. 이제 공동현관 쪽에 보면 이제 낮은 계단이 보통 3칸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공동현관 앞에 도착해서 그 계단을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왜요? 왜냐면 공동현관 앞에 그 아이 둘이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와.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하고 걔네들을 봤는데 이상하게 걔네들이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것 마냥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러더니만은 아저씨 죄송해요. 혹시 화났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가 이거 저희한테 진짜 소중한 거 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물장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등을 돌려가지고 수덕수덕 거리더니만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진짜 겨우 이번에 힘들게 잡았어요. 막 그러면서 아저씨 물장군 알죠? 이러면서 저한테 그걸 딱 보여줬는데 너무 제가 알고 있던 물장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진짜. 그 손바닥만 네.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배 쪽에 이상한 얼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눈하고 입만 그렇게 있는 거.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영가 둘이 이제 툭툭 그러면서 뭐 웃음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걔네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장군 배 쪽에서 이제 그 얼굴 형상이 나타나더니만은 이게 이러면서 오. 보통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물고문 당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예. 네, 기절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이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온전히 이제 돌비한테 전에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돌비가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은 이제 그 영가들이 제가 이제 기절을 했잖아요. 네. 이제 다리가 풀려서 이제 주저앉듯이 이제 기절을 했대요. 뭐 어디 뭐 부딪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랬는데 그 아이 영가들이 이제 저를 보더니만 이 아저씨 잔다. 얼른 깨워서 또 놀아달라고 그러자. 빨리 깨우자. 그러면서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일어나 이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더래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펄쩍펄쩍 뛸 때마다 수중 곤충들, 장구애비, 뭐 개아제비, 뭐 물방개 그런 게 막 후두둑 소리를 내면서 이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래요. 와. 진짜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그냥. 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이제 기괴한 모습을 보자마자 돌비가 정신이 확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는 일단 저를 끌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팔을 잡고 쭉 끌었는데 제가 안 땡겨지더래요. 예. 자기가 있는 힘을 다 줬는데도 안 끌려지더래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체격도 컸고 저는 이제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 끌릴 수가 없는데 힘을 아무리 줘도 꿈쩍을 안 하더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돌비가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얘네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왜요? 우리는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우리랑 안 놀아주고 그동안 얼마나 심심했는데 이러더래요. 예. 돌비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측은지심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아이들이니까 단순하니까 어르고 달래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아 그래 너희가 그랬구나. 근데 너네 혹시 과자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근데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자? 딱 이러더래요. 그럼 대묻길래 돌비가 이제 아까 저희가 편의점에 가서 사왔던 이제 간식거리들을 이제 까가지고 조심스레 이제 바닥에다가 내려놨대요. 예. 그러고는 애들한테 이제 니들 거야 다 먹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자 쪽으로 달려들어서 막 먹더래요. 예.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돌비를 딱 바라보더니 근데 아저씨는 안 먹어요? 우리랑 같이 먹어요 그러더래요. 돌비는 이제 아저씨랑 저기 자고 있는 아저씨는 아저씨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돼. 너네들 먹고 조심히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너네들끼리 잘 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애들이 또 이제 시무룩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과자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예. 손을 흔들길래 돌비도 이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기절한 저를 이제 다시 이제 끌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들리더래요. 네. 그렇게 저를 이제 들쳐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딱 내려오면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 왜 이렇게 늦었냐, 너네 술 취해서 길바닥에 뻗어 있는 줄 알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봤잖아요. 얘 왜 이래? 그러니까 돌비는 이제 얘 나오자마자 술 기운 올라가지고 그냥 꽐라대가지고 기절했다고 덕분에 예. 내가 아주 개고생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다시 들쳐매고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대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는 다 잠들고 돌비 혼자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돌비 혼자 바닥에 이제 앉아가지고 혼자 술 먹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게 제가 가자고 할 때 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저는 기절하고 있고 또 태연하게 혼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비에게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돌비가 야 괜찮냐? 야 미안하게 됐다. 나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그래 술이나 더 먹자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돌비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잘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해 홀린 것 마냥 멍해지고 이제 정확한 사고를 내리기가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기절하고 나서의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되게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이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예. 그때가 진짜 제가 어릴 때였고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던 이야기라서 흘려버렸던 기억인데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맞아 야 나 소름 돋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돌비한테.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원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커다란 공터가 있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공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공터에 이제 담장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루에 막 덤프 트럭이 막 여러 대 왔다 갔다 흙을 싣고 막 나가더라고요. 몇 번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공터에 이제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어요. 얘기를 듣기로는 뭐 아파트를 지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구덩이를 그렇게 파놓고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비가 몇 번 내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가득 찼어요. 예. 네. 호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득 찼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물이 있다 보니까 수중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됐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거기로 이제 몰래 이제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중생물을 채집하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 됐어요.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곳에서는 뭐 개아제비나 뭐 장구애비, 뭐 물자라 방금 보셨던 물장군도 잡을 수 있었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학교 밖을 딱 나왔는데 평소랑
다른 광경이더라고요. 예. 건설 현장 앞에 구급차랑 경찰차랑 또 다른 다수의 차량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를 쳐다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대원들이 나오는데 들것 2개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들것이 나옴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몇 명의 어른들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하고 그분의 딸이 이제 소리 소문도 없이 증발한 것 마냥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고 뭐 그 딸이 이제 뭐 저랑 같은 학년이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그냥 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자연 시간에 이제 관찰할 이제 수중생물이나 곤충들을 이제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 학생 2명이 이제 거기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채집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익사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선생님은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도망치듯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허술한 이제 담장이 아니라 철판 가림막 같은 것들이 덧대어 세워지고 컨테이너도 이제 한 동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부 이제 통제를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고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제가 바로 그 일을 겪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게 딱 기억이 나셨구나. 네. 이제 제 이야기를 돌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듣더라고요. 네. 그러더니만은 이제 술을 연달아서 막 몇 잔을 비우더니만은 술자리 정리하더니만 나 잔다 이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얘기가 좀 착잡한 얘기라서 그런가 하고 저도 그냥 그래 자자 하고 잤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친구들은 다 있는데 돌비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해볼까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예. 돌비한테 왔는데 나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다. 너희끼리 일어나서 해장하고 그러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들이랑 일어나서 해장하고 그렇게 이제 해산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이상하게 술자리를 가져도 돌비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예.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문자도 남겨보고 뭐 전화도 했는데 안 되니까는 그래도 친해진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는 좀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태로 지내다가 저는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돼요. 네.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첫 휴가 나와서 술자리 멤버들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야 요즘에 돌비 만나냐? 얘기를 딱 꺼냈는데 친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돌비라는 친구가 원래 혼자 나와서 자취를 하는 친구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없고 뭐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건 당연하고 자기네들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찾아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제 나는 그래도 한번 보긴 봤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돌비를 딱 봤는데 애가 상태가 진짜 안 좋더래요. 잘생긴 얼굴은 뭐 온데간데 없고 눈 밑은 퀭하고 머리도 이제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자라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다 보니까 야 돌비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 왜 연락이 안 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돌비가 그 친구한테 쌍욕을 하더래요. 갑자기 진짜 눈이 뒤집혀서 쌍욕을 하더래요. 예. 그러더니만은 휙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준 친구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화가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아쉽지만은 뭐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이제 차츰 잊혀져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이제 전역을 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가 이제 다시금 이제 기억이 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축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집에 있기 무료해서 그래 같이 하자 해서 모이는 장소로 이제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인 거예요. 여전히 맞은편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진짜 아파트 단지 쪽은 쳐다보지 않고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경기를 다 끝마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딱 밥을 먹으러 딱 나왔는데 봤어요. 길 건너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어린아이 둘이 절 보더니만은 굉장히 반갑게 손을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흔들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걸 딱 본과 동시에 아 맞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또 돌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는 뭐 어떻게 뭐 잘 살고는 있는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다시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특별한 일이지 않은 이상 그쪽으로는 절대 안 지나갔어요. 네. 물론 아이들의 사정이 안타깝고 그런 건 알겠지만은 뭐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살던 도시를 이제 아예 떠났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그 분들이라면 꽤 오랜 시간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거니까. 그럼 그 돌비라는 친구는 연락이 안 되시는 거고,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같이 술을 먹었는데도 그런 애가 있었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랑 직접적으로 친한 친구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야 저도 이제 돌비님 채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분명히 이 친구가 맨 처음에 그 영가를 봤을 때 이 영가들이 돌비는 무시하고 저한테만 해코지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돌비가 말을 걸고 함으로 인해서 영가라는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전에도 보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제 온 주변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귀신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았으면 되는 건데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더 많이 몰려왔고 그로 인해서 뭔가 감겨서 아니면 빙의가 되어서 이런 느낌일 거다. 네네네. 근데 가능은 해요. 네, 가능한 네. 일이긴 해요. 네. 몸이 열렸다면 더군다나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비님, 제가 지금 카톡으로 해당 이제 기사를 보내드리는데 뭐 지역명은 말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돌비님께서 확인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생 2명이 깊이 2m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와, 여기 뭐 네. 초등학교랑 뭐 진짜 이름 다 나오네요. 네, 다 나와요. 옛날 기사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곤충 채집이 이게 특히나 이제 수중 곤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요. 그 물의 깊이를 모르니까 또 그거를 잡으려다가 또 아이고 그게 딱 이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그 괜히 네. 그 친구 두 분이 나왔던 건 아닌 거라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안타깝네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배추쌍아님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실제 사건이 있었던 장소기도 했고요. 괜히 또 그 장소에 그 두 아이가 보였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물장군이라는 그 곤충 자체를 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잡으려고 했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집의 외환님 신청을 해주신 분은 바로 시청자 홍현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어떤 귀신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바로 한번 그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선이님, 여기가 이제 홍현님 집 현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아주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오호. 일단 홍현님 한번 웃으셨고, 네. 자, 여기 이제 다른 곳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거의 비어있는 방이라 이렇게 짐이랑 냉장고가 있는 방이거든요. 천천히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홍현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예전에 상담 쪽을 했었거든요. 혹시 우리 계열 쪽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저희 증조 외할머니 쪽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증조 외할머니시라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무속을 좀 하셔 신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당을 하셨다는 거죠? 네, 증조 외할머니께서. 근데 화선이님이 홍현님한테 질문을 하신 거 보면 네. 그런 느낌이 아닐 텐데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되게 기분 좋은 향내가 계속 나요, 지금. 아, 그래. 기분 좋은 근데- 향내? 네, 향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향 이렇게 되게 비싼 향들이 있어요. 그런 되게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딱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어떠한 형체는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에도 형체는 없다. 네, 이 방에도 형체는 없는데 왠지 그 할머니가 수호령으로 계신 거 아닐까? 오, 일단 한번 더 둘러보면 알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제가 그냥 쓰는 방이고요. 저희도 인테리어를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뭐가 있어서 그냥 아, 여기도 이제 좀 복도식인가 봐요. 네네 예전 아파트라. 심플하네요. 네, 저희는 다 심플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방이랑 거실 쪽이 나오거든요. 아하, 일단은 저쪽 방, 원래 아까 왼쪽 방 있잖아요. 여기는 네네. 어떤가요, 화선이님? 깰꼼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 없어요, 귀신도? 없습니다. 와, 잠깐만. 귀신이 없는 집이 또 나올라나? 자, 그럼 거실 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은 식탁이랑 주방 있고. 작년에 왔던 미친이 또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흔적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 침대 있던 그 방 맨 모서리 그 왼쪽 모서리 있잖아요. 이쪽 안방이요? 아니요, 저 뒷방. 네네네. 거기 저쪽에 침대 아래쪽 구석 자리 있죠. 이쪽이요? 네. 네네네. 거기서 기운이 이렇게 여자 기운이 있었는데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들리는 미친 여자 연가가 하나 있기는 한가 봐요. 근데 뭐 지금은 없으니까.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거는. 네, 그쵸. 근데 뭐, 우리 집에 한이 집중해서는 뭐, 이 정도면야, 뭐. 아이고, 어허. 상위권이죠. 그쵸, 그쵸. 자,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희한하네, 없다요. 기운조차도. 네. 아, 진짜 근데 냄새 진짜 너무 좋다. 원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화사님, 그 냄새 나면 코 막고 얘기하시는 거. 이제는 어, 뭐 이러시는 것 같아, 지금. 들킴. 여기도 없다. 문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럼 거실 쪽도 한번 볼게요. 네. 아, 홍현님 혹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은 데가 계속 있으신 거예요? 자꾸. 아니,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다. 아, 여기서부터 네. 볼게요, 그러면. 네. 네. 계속 여기로 가시니까. 근데 이 옆에 기계가 뭐예요? 아, 이거 온열 치료기 이렇게 아, 무릎 고 치료하는. 그 빨간 빛 나오는 거 그거죠? 네네. 적외선 여긴 어때요, 화사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어허, 여기는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키가 자그마한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분인데 이제 나이대는 많으면은 한 60대 초반쯤 되시려나?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해요. 근데 별로 좋은 상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분은 계속 울고 계셔요. 울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뭘 하셨냐면은 손가락 하나 입에다가 대고 쉿 하고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너무 슬픈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러면 일반 귀신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일단 그분이라는 칭호를 쓰셨다는 건.
그죠? 이거 화선이님은 감정을 받으시나요? 아유, 봤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집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홍현님이 많이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이제 영가분과 이제 어떤 컨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홍현님은 어떤 좀 감이 잡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있어요. 확실하게 공감이 잘 되는 만큼? 네. 지금 여기 방 쓰시는 어머니가 1월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입원 중이시거든요.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어머니가 60대 맞고요. 키도 오. 작으시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많이 울어요. 나는 이 집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아파서. 네. 아이고, 지금 또 홍현님은, 아휴, 또 눈물을 참고 계신데.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궁금증이 좀 생기는 건요, 화서인님. 네. 그러니까 홍현님,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병원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는 그 저희가 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일까요? 그죠? 아, 지금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신 거예요, 홍현님? 어머님이? 지금은 현재 재활 중이시고요. 의식은 있으시고 재활 중이시고. 네. 그래요. 이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옹잉 이럴 수는 그쵸. 있는데, 이게 생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남아있는 이제 한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뭐라고 하지, 이게 좀 에너지가 뭉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람들의 약간 본마음 이런 거라고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흔히들 근데- 뭐 사념체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저 사념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죠.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뭐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신 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궁금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도 혹시- 괜찮아요. 그럼 베란다도 한번 나가 볼게요. 있는 문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저희 네네. 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없습니다. 네. 다행히 와, 일단 없다. 홍현님, 일단은 저쪽, 네. 어디 앉으실 때 있으시면 한번 네네. 앉아볼게요. 네. 그럼 화선이님, 일단은 집에 귀신이 없어요. 어떤 네네. 문제점이 없어요. 이 집은.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데, 그냥 좀 안 울고 덜 울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딱 그렇게까지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슬픈 느낌만 많이 받으셨다. 이 두 분, 그러니까 어머님과 홍현님이 좀 안 힘드셨으면 좋겠다. 네, 그냥 귀신이 없는 대신에 여기는 감정이 남아있는 집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면 홍현님, 도대체 저희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화서연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좀 많이 중간을 생략을 하고 그러면 네. 홍현님께서는 아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 그 어머니 아프신 것도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저도 이렇게 자주 아파서 병원을 지금 그 이후에 저도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아픈 사람만 있고 집에 좀 이렇게 그 우환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이제 의지하던 어머니는 지금 병원 계시고 저도 혼자 지금 당분간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고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 항상 같이 있는데. 근데 이 집에서 귀신을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목격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나 아니면 가위 눌림이 좀 제가 어려서 조금 있었거든요. 네. 가끔 가위도 좀 많이 눌려요. 이 집에서도? 제가- 예, 제 방에서.
이게 작년에 왔던 미친 여자가 계속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간헐적으로 괴롭히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괴롭히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이게 저는 미신을 조장할 생각도 의도도 정말 없는데 아마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은 향내가 난다라는 거. 아니,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할머님께서, 네. 그런 일을 또 하셨었고, 근데 지금 이게 집안을 둘러보니까 종교 자체가 바뀌어 있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천주교. 저는 그쵸? 무교고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천주교로 세례 받으셨고요. 아, 본인만 이제 무교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개종을 하신 거고, 네네. 화선이님, 일단은 기분 좋은 향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제가 이쪽 일을 이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마 아,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분 좋은 향내가 그렇게 난다는 거는 이제 이쪽 사람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몰라.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네. 그래도, 몰라. 나도 잘 몰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홍현님도 아셨죠? 네네. 와, 기분 좋은 향내가 난다는 게 홍현님한테 난다는 거군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얘긴데요.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그쪽 부모님도 이쪽 일을 하세요. 아, 네. 근데 이쪽 일을 할 사람은요, 그렇게 끼리끼리 잘 모여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어. 일반적으로 드물긴 한데, 그렇게 만나기가.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홍현님께서는 대부분 알고 계셨던 그런 사실도 있나요? 아,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 대한 이런 거는 잘 몰랐고요. 동생이 예전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점사를 보러 이렇게 재미삼아 갔을 때 신내림을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동생이 이제 직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잘 남의 일도 잘 맞추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동생은 그걸로 그냥 천주교를 개종을 해봐서 다녀버렸고요. 아하. 제가 최근에 꿈을 꾸는 예지몽을 너무 많이 꿔서 그 예지몽을 꾸고 나면 항상 누가 아프시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일 있을 때도 3일 동안 연속 꿈을 꿨는데 그게 다 맞더라고요. 최근에 좀 올해 들어서 그게 좀 심해요. 요즘에. 근데 아까 화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본인이 네. 하시는 거고 그 선택이 네. 어떤 선택이든 아마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뭐 저라든지 화사님이라든지 다 존중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선택이든 제발 좋은 쪽으로 잘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에 귀신이 없네요. 어떻게 뭐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제 몸 아프시거나 그런 어머님도 그렇고 하루빨리 좀 완쾌되셔서 또 이제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땡. 아, 이게 참 귀신이 없어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기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드물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화사이님. 네, 도비님. 네, 화사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집을 싹 한번 둘러봤는데 대부분은 뭐 당신 신받을 그 그릇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라는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번 집은 달랐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말씀하시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또 조장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콘텐츠의 취지는 집을 보는 건데, 그래도 뭐 느낀 점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도비님? 그렇죠. 네. 그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이것도. 예. 그죠? 그래도 뭐 집에 귀신은 없어가지고 눈은 편안했습니다, 돌비님. 아, 그래도, 솔직히 화사님, 잡귀들이랑 허주들이 가득한 집도 있잖아요.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 중에서도. 그죠. 그렇지 근데 않은 그런 게 또 거가 어디예요. 전혀 없었어요. 깔끔 그 자체.
깔끔 그 자체. 단언컨대 정말 깔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선이님 또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 잘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모녀분이 같이 사시는 집이었고, 그곳에서 화선이님은 어떠한 아주 슬픈 감정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또 울컥하셨던 부분도 있을 텐데, 제발, 신청자 분이시고 또 귀족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택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